60대 박영자 씨는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 갑자기 발목이 툭 꺾였습니다. 대단한 충격도 없었는데 뼈가 부러진 겁니다. 병원에서는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뼈가 약해진 거지? 박 씨는 그제야 자신이 지난 수년 동안 건강하다고 믿고 지냈던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우유도 챙겨 마시고 때때로 칼슘 보충제도 먹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뼈 밀도 검사는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의사조차 고개를 갸웃할 만큼 눈에 띄게 수치가 회복된 겁니다. 비결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식탁 위에서 꾸준히 챙겨 먹은 이것 덕분이었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박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뼈가 약해져 계단이나 길에서 작은 충격만 받아도 쉽게 골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눈에 띄게 골다공증 환자가 늘어나고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뼈를 지키려면 우유를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최근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유보다 칼슘이 몇 배나 많은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작 많은 분들이 그 음식을 잘 모르거나 심지어는 식탁에서 잘 챙겨 먹지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 음식이 우리 집 주방 어딘가에는 늘 있고 장터에서도 손쉽게 살 수 있는 아주 흔한 재료라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먹는데도 왜 골다공증이 나아지지 않나요? 우유를 매일 마시는데도 뼈가 계속 약해지는 이유가 뭔가요? 정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것을 제대로 알고 꾸준히 먹었느냐에 따라 뼈 건강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칼슘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섭취하느냐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즉, 알약으로 삼켜 넣는다고 해서 그대로 뼈에 저장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자연 그대로의 음식 속에 들어있는 칼슘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어울리며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매일 식탁에서 이 음식을 챙기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치느냐가 노후의 건강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평소 뼈가 시큰거리거나 무릎이 자꾸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약이 아닌 음식으로도 뼈를 지키고 튼튼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아마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아주 익숙한 재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눈과 귀를 집중해 주세요. 이제부터 알약보다 강력한 뼈를 살리는 숨은 보물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 중 공감되는 부분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뼈 건강을 지키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무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뼈 밀도가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라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 쉽게 부러지는 일이 잦습니다. 한번 골절이 생기면 일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밖에 나가 걷는 게 두려워지고 집안에서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굽어지면 마음까지 움츠러듭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하는 생각에 우울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약국에서 칼슘 보충제를 챙깁니다. 아침마다 알약을 손에 쥐고 물 한 컵과 함께 삼키는 습관을 들이죠. 그런데도 병원 검사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변비나 소화 불량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칼슘 혈증 같은 문제까지 겪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우리가 칼슘을 잘 챙기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자연 그대로의 음식입니다. 사람의 몸은 본래 알약보다는 음식으로 들어온 영양소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음식 속에는 칼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흡수를 돕는 수많은 영양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같은 칼슘이라도 효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이것, 바로 집반찬으로 흔히 올리는 음식인데 작은 크기 안에 칼슘이 뼈째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이 음식을 꼭 챙겨주며 뼈 튼튼하게 하려면 이거 먹어라라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70대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순자 어르신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난 뒤 매일 이 음식을 반찬으로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6개월 뒤 검사에서 뼈 밀도가 회복되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됐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때 느꼈다고 합니다. 알약보다 식탁에 올리는 이 반찬이 진짜 약이구나. 두 번째는 고소한 맛으로 잘 알려진 음식입니다. 작은 알갱이 속에 우유의 10배가 넘는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간요법으로 관절이 시큰거릴 때 이 알갱이를 갈아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 의대와 한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이 음식의 칼슘 흡수율이 다른 견과류보다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기름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칼슘이 몸에 더 잘 스며든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꾸준히 섭취한 시니어들의 관절 통증 호소가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푸른빛이 선명한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채소를 먹을 때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잎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채소는 칼슘뿐 아니라 비타민 K와 마그네슘, 철분까지 함께 들어있어 뼈 건강에 다각도로 기여합니다. 또한 살짝 데치거나 볶아 먹으면 칼슘의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채소를 포기하기보다는 조리법을 바꿔 먹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세 가지 음식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식단에 배치하면 놀라운 시너지가 난다는 점입니다. 멸치 반찬을 먹으면서 검은 깨를 곁들이고 시금치를 함께 올리면 칼슘이 서로 보완되며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즉, 특정 음식 하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식탁에서 다양한 칼슘 자원을 자연스럽게 곁들이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5세 이영호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진통제를 달고 살던 이 씨는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이 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밥상이 무슨 약이 되겠어? 라는 의심도 했지만 2달쯤 지나자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세 달째에는 평소라면 피곤해서 쉬던 등산도 무리 없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알약은 돈 주고 사야 하지만 이 음식은 밥상에서 즐기면서도 건강을 돌려줬습니다. 그게 더 고맙죠. 이처럼 이것은 단순히 칼슘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영양을 제공하고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전통 식재료가 사실은 약보다 더 강력한 뼈 건강지킴이였던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심지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은 다른 성분과 상호작용이 많아서 잘못 섞으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뼈를 위해 매일 이것을 챙기면서도 동시에 뼈를 갉아먹는 습관을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카페인 음료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 같은 음료 속 카페인은 몸속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멸치 반찬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기도 전에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도 하루에 카페인을 과다 섭취한 그룹에서 골밀도가 낮아진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멸치를 반찬으로 먹고 곧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가장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짜게 먹으면 소금 속 나트륨이 칼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아무리 칼슘이 풍부한 검은 깨를 갈아 먹어도 지나치게 짠 국이나 반찬과 함께라면 흡수는커녕 손해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김치, 젓갈 같은 발효 음식은 좋은 점도 많지만 지나치게 짠 상태로 매일 먹는다면 뼈 건강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을 가진 시니어분들일수록 나트륨 조절이 더욱 절실합니다. 세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 속 인산 성분은 칼슘과 결합해 뼈에서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시금치를 먹고 나서 달달한 탄산음료로 입가심하는 습관, 생각보다 흔하지만 뼈 건강에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특히 여름철 갈증 난다고 탄산음료를 자주 찾는다면 뼈 속 칼슘은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도한 알코올도 피해야 합니다. 술은 칼슘 대사를 방해하고 간에서 비타민 D 합성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술로 인해 흡수가 무너져 버리죠. 실제로 오랜 기간 술을 즐긴 분들에게서 골다공증 발병률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다수 있습니다. 즉, 멸치 검은 깨 시금치처럼 뼈를 살리는 음식을 챙기면서도 동시에 커피, 짠 음식, 탄산, 술을 곁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뼈 밀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좋은 음식을 챙기는 것만큼 나쁜 조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식탁에도 멸치볶음 옆에 김치가 지나치게 짜게 담겨 있거나 검은 깨를 넣은 요리 뒤에 커피를 바로 마시려는 습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습관의 차이가 수십 년 뒤 내 뼈 건강을 좌우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조합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뼈를 살리는 음식을 챙길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끼리 만나면 서로 힘을 합쳐 더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즉, 혼자 먹을 때보다 궁합이 맞는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죠. 첫 번째 궁합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슘은 단독으로는 뼈까지 잘 도착하지 못합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뼈 속으로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멸치 같은 칼슘 음식은 계란 노른자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또 가을과 겨울철 햇빛을 받기 힘든 시기에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을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비타민 D 섭취량이 충분한 그룹에서 칼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궁합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검은 깨 같은 칼슘 음식에 귤, 딸기, 키위 같은 과일을 곁들이면 뼈 속 교원질 합성이 활발해져 뼈가 단단해집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2세 최은희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는데 매일 아침 검은 깨 가루를 넣은 두유와 귤 한두 개를 챙겨 먹은 지 2달 만에 통증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특별한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증상이 완화되었다며 식단의 힘을 직접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궁합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K가 함께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시금치는 자체적으로 이 영양소들이 풍부하지만 여기에 두부나 청국장 같은 콩류를 곁들이면 뼈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콩류 속 이소플라본은 뼈를 보호하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콩, 단백질과 시금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단독 섭취 그룹보다 골밀도 유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궁합은 참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기름입니다. 검은 깨를 그냥 먹는 것보다 살짝 볶아서 참기름을 곁들이면 칼슘 흡수율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시금치도 기름에 살짝 볶으면 입 속 흡수 억제 성분이 줄어들어 칼슘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기름과 함께 먹는 지혜가 뼈 건강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렇듯 멸치, 검은깨, 시금치 같은 이것들을 혼자 먹는 것도 좋지만 계란, 생선, 과일, 콩류, 건강한 기름과 함께 조합하면 그 효과는 몇 배로 강해집니다. 뼈는 하루아침에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매일 식탁에서 이런 궁합을 잘 맞춰주는 꾸준함이야말로 노후의 건강한 뼈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멸치볶음을 작은 접시에 담고 곁들임으로는 시금치 나물, 그리고 디저트로 귤이나 딸기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계란찜을 더하고 볶을 때는 올리브유를 살짝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알약보다 훨씬 강력한 뼈 건강 황금 식단이 완성됩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매일 먹기 어렵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상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멸치, 검은깨, 시금치 모두 특별한 요리 기술이 없어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라 조금만 응용하면 뼈 건강 밥상을 매일 차릴 수 있습니다. 먼저 멸치입니다. 멸치는 단순히 반찬으로 볶아 먹는 것만 떠올리기 쉽지만 활용 방법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물을 낼 때 멸치를 우려내면 칼슘이 국물 속에 스며들어 별도로 먹지 않아도 몸에 들어옵니다. 또 아이들이나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바삭하게 볶아서 잘게 부수어 밥 위에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68세 장모 씨는 멸치볶음을 해두고 잘게 빻아죽에 섞어 드시는데 소화도 잘 되고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한 가지 팁은 멸치를 볶을 때 간장을 과하게 쓰지 않고 살짝만 양념에 싱겁게 만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나트륨이 과하면 칼슘 흡수가 방해되니까요. 다음은 검은깨입니다. 검은깨는 고소한 맛 덕분에 응용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아침에 두유나 우유에 검은깨 가루를 넣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칼슘 보충이 됩니다. 또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에 고소한 소스를 만들 때 검은깨를 갈아 넣으면 맛과 영양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특히 떡이나 죽에 검은깨를 넣으면 씹는 즐거움까지 더해져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2세 이정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따뜻한 검은깨 죽을 한 그릇 드시는데 덕분에 위에 부담이 없고 뼈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데치거나 살짝 볶아 먹는 게 좋습니다. 데칠 때는 끓는 물에 잠깐만 넣고 바로 건져내야 색도 살아있고 영양 손실도 줄어듭니다. 또 참기름이나 올리브유에 살짝 볶으면 흡수율이 높아져 칼슘이 더 잘 스며듭니다. 시금치 무침을 할 때 검은깨 가루를 뿌리면 고소함과 칼슘 효과가 동시에 올라가니 두 재료를 함께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게다가 시금치는 계란찜이나 국, 된장찌개에도 잘 어울려 매일 다른 방식으로 변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보다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다고 해서 뼈가 갑자기 단단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식사 속에 작은 양이라도 꾸준히 챙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는 멸치볶음을 한 숟가락, 저녁에는 시금치 나물을 한 접시, 아침에는 검은깨 가루를 뿌린 죽 한 그릇.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치하면 매일 과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칼슘이 들어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칼슘이 잘 흡수되려면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게 좋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멸치와 두부를 함께 요리하거나 시금치와 계란을 곁들이는 조합은 뼈 건강을 위해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검은깨도 요거트나 두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치아가 약해 단단한 멸치를 씹기 힘드신 분이라면 멸치, 분말이나 가루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국이나 반찬에 뿌리면 맛도 살고 칼슘도 챙길 수 있습니다.
검은 깨 역시 가루로 갈아두면 훨씬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냉동 보관해 두었다가 소량씩 꺼내 쓰면 매일 챙기기 편리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멸치 검은 깨 시금치를 거창한 건강식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 밥상에서 자연스럽게 곁들이고 작은 습관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뼈 건강을 살리고 골다공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돌아보면 뼈 건강은 거창한 방법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알약이나 값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매일 밥상 위에서 자연스럽게 곁들여 먹는 음식들이야말로 진짜 약이 되는 거죠. 60대 이후부터 뼈 밀도는 해마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고 실제로 그 변화를 체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골다공증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곱고 무릎이 튼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먹는 밥상 속에 뼈를 지켜주는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멸치, 검은 깨, 시금치 같은 평범한 식재료들이 사실은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혹시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뻐근해 걱정이 되신다면 약국에 가서 알약을 찾기보다 먼저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거기에는 이미 해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밥상에서 매일 조금씩 챙겨 먹는 그 습관이 10년 후 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70대 김순자 어르신이 멸치를 통해 뼈 밀도를 회복했던 경험, 또 62세 최은희 씨가 검은 깨와 과일을 곁들여 무릎 통증을 줄였던 이야기, 그리고 수원에서 살던 이영호 씨가 시금치와 함께 건강을 되찾은 사례.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시 살리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지금이라도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 밥상에 멸치 한 줌, 검은 깨 한 숟가락, 시금치 한 접시를 올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뼈를 살리고 모레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댓글로 남겨주시는 경험담은 다른 분들에게도 귀중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함께 힘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활기찬 일상을 위해 더 좋은 이야기, 따뜻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